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반의 반쪽짜리 공부만 하고 있었다. 또는 반의 반쪽짜리 공부만 평생 하게 될 뻔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서 공부의 양만 계속 늘린다면 아무리 많이 한들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정도입니다. 오늘은 서론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코드네임 정도 2-1에서 음식점 인수 예시를 들면서 남한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와 기본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백종원의 골목식당 캡처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차트에 100%는 없기에 전략이 꼭 있어야 되며 그 전략을 충분히 이해함과 동시에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필요하다. 초보자분들께서는 아니 나는 코린이인데 해야 될 게 그렇게 많냐, 너무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진다 라고 하실 게 눈에 뻔히 보여서 크게 걱정할 것까지는 없다 정도 솔루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끝냈습니다. 자, 일단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 없이는 실력을 늘릴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공부는 해야 돼요. 시작하기 전에는 마냥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돌아가지 않고 제대로 된 방향과 순서 그리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노력하면 또 그렇게 어렵지만도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돌아가니까 그렇지 시간적으로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제가 몇 분 가르쳐 보니까 평균적으로 딱 2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나만의 원칙, 기준을 갖고 내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면서 그와 동시에 그 전략 그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럼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냐? 원리와 기초 그리고 기본을 공부해야 됩니다. 기초, 기본 이게 거의 처음과 끝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도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무조건 얘네들을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초와 기본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지지 저항, 작도, 캔들 패턴, 거래량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거 기본 4요소라고 부를게요. 이것들을 최우선으로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보조지표만 보고 특정 신호가 떴을 때 그것만을 보고 하는 매매 기법들 이거에 제발 목 매지 마시고 집어치우세요. 이게 최우선입니다. 이 영상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들에서 분석하고 예측했던 거 복귀하면서 풀이해드릴 때 대단한 기법들 사용했습니까? 아니죠. 다 아주 기초적인 수평 지지 저항과 추세선들로만 기준으로 해서 복귀해드렸고 충분히 수익 많이 날 수 있었잖아요. 이때 기껏 다른 거 더 봐봤자 이평선 참고하는 정도였습니다. 이런 보조지표들 몰라서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보조지표들에 대해서 장단컨대 웬만한 다른 유튜버들보다 이해도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지지 저항과 작도, 캔들 패턴, 거래량 이 4가지를 통한 분석이 끝난 다음에 헷갈리는 구간에서 매수와 매도를 결정하는데 조금의 도움을 보태주는 것 뿐이지 이게 핵심이 돼서는 절대 안 돼요.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뭘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일단 첫 번째는 원리에 병적으로 집착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식이랑 코인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시시각각 변한다고 했죠. 원리를 모르고 공식만 외우듯이 공부한다면 활용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변하는 상황에 대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중수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아니면 하수와 초보 단계에서 한없이 머무느냐를 판가름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걸 모르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반의 반쪽짜리 공부만 하고 있었던 거고 앞으로도 계속 실수가 없는 공부만 할 뻔했던 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강조드리는 기본 4요소인 지지 저항과 작도, 캔들 패턴, 거래량 이것들과 더불어 보조지표나 기법들을 활용해서 매매를 하겠죠. 이런 것들을 배운 후에 실전에서 적용해보다 보면 나는 분명 배운 대로 했는데 돈을 벌기는커녕 계속 까먹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아예 초보자분들 아니시면 다들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 배운 대로 했는데 안 되는 경우를 기본 4요소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자면 어떤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또는 어떤 캔들 패턴에서는 상승 반전이 된다고 배웠는데 배운 대로 안 가고 이런 식으로 지지가 쉽게 뚫려버린다든지 반전형 캔들 패턴이라고 해서 그 패턴이 나타났는데 조금 가다가 금방 다시 꼬꾸라져서 지하실로 가는 경우들이 있겠고 보조지표들의 매매 신호를 활용한 기법들로 예를 들자면 RSI의 다이버전스라든지 이평선의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 MACD와 시그널선의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VR과 OBV와 같은 거래량 지표나 스토캐스틱이나 볼린저 밴드 이런 것들을 활용한 기법들 얘네도 분명히 어떤 유튜버가 이 신호 나오면 매수 신호라고 사라고 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들어가면 오히려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한단 말이죠. 배운 대로 이것만 믿고 현물 매수하고 선물 포지션 진입했는데 크게 손실 보는 경우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아니 배운 대로 했는데 왜 안 되냐 이거 차트 공부? 기술적 분석?
이딴 거 개나 줘버려. 이러면서 점점 멀어지게 되거든요. 사실 기술적 분석이 잘못한 게 아니고 가르쳐준 사람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특정 보조지표, 특정 매매 기법, 이것만 딱 알게 되면 그 매수 신호가 떴을 때 매매하고 매도 신호가 떴을 때 매도하고 이런 걸 원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었고 이걸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마법 같은 기술, 그런 건 없습니다. 패턴이나 기법들 이런 게 모든 상황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 활용한 매매 기법들 통계 내보면요, 실제로는 확률이 거의 반반이거나 반보다 조금 높아요. 언제든지 내 예상과 반대로 갈 수 있는 게 그게 차트라고요. 차트에 100%는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든 반대로 갈 수 있다. 이게 제1원칙이에요. 대전제예요, 무조건. 아니 그러면 정도야, 어차피 반반이고 그거보다 조금 높은 확률이면 기술적 분석 왜 공부하고 차트에 대해서 왜 배워야 되냐? 라고 물으시겠죠. 정답은 이겁니다. 그래서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나눠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배운 대로 하는데 같은 걸 시도해도 성공하는 경우와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분류를 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나열해보고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하나하나 뜯어서 자세히 보다 보면 성공한 케이스들은 배웠던 것과 함께 그 배웠던 게 A라고 치면 이 A와 다른 어떤 조건들이 같이 충족됐을 때 성공 확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조건들, 이 B, C, D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실패한 케이스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내가 진입하라고 배운 조건, 이것과 어떤 신호가 같이 나올 때, 이런 조건들과 같이 나올 때는 대부분 실패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같이 나타나야 하지 말아야 될 조건들이 있는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무조건 되는 경우의 예시 A는 항상 옳다 라는 것만 배웠으니까 이런 것들은 생각조차 못하게 되고 그대로 써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됩니까? 박살나죠. 이 실패 확률을 높이는 조건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야가 좁아서 배운 것만 보고 투자하면 당연히 승률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배운 대로 하는데 안 되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이 원리를 모르면요, 이 세부적인 조건들, 같이 나타나면 좋은 조건들과 같이 나타나면 안 되는 조건들, 이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안목 자체가 길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려면 원리를 무조건 알아야 된다. 이 세부적인 조건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원리를 모르면 절대로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병적으로까지 원리에 집착해라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는 둘째 치더라도 이거를 알려주는 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설명이 길어져야 되니까 이거는 둘째 치더라도 이 원리로부터 파생된 이런 조건들, 이 세부적인 조건들조차도 몇 개조차도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A라는 조건이 나오면 매수해라 라고만 가르치잖아요. 배우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배웠으니까 배운 대로 그대로 했는데 안 되면 화가 나죠. 그러면 잘못 알려준 사람, 그 사람을 욕해야 되는 건데 이런 사실들을 모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엄한 기술적 분석까지 찾아봐서 욕하게 되고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다 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기술적 분석은 잘못 없어요. 기술적 분석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떤 A를 배웠다고 해서 A가 성공하는 경우만 공부를 한다? 그럼 깡통차는 지름길이다. 되는 경우는 왜 되고 안 되는 경우는 왜 안 되는지 면밀히 따져보면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추가적인 세부 조건들까지, 이것까지 알아내는 거, 여기까지가 올바른 공부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다? 아니다. 안 되는 경우, 실패를 가져올 확률이 높은 조건들도 당연히 알아놔야겠죠. 여기에 더해서 내가 된다고 판단해서 들어갔는데 실패할 확률이 높은 조건들도 안 나왔고 A 플러스 이런 BCD의 조건까지 충족해서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대로 안 흘러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반대로 흘러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것까지 다 알아놔야지만 제대로 된 공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 공식처럼 되는 경우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반에 반쪽짜리 공부만 하고 있었다. 또는 반에 반쪽짜리 공부만 평생 하게 될 뻔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을 모르고서 공부의 양만 계속 늘린다면 아무리 많이 한들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대로 될까요? 이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 없는 공부만 계속 하게 된다면요, 뺑이만 치다가 돈도 잃고 욕하면서 떠나게 되겠죠. 그리고 말을 하다 보니 제가 이런 것들, 얘네 안티인 것처럼 제가 말을 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잘 쓰면 좋은 도구들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의존하지 않고 활용을 할 수 있으려면 이것과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요, 택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내용 지금까지 알려주는 사람 있었습니까? 없어요.
아니, 있겠죠. 찾아보면 있겠죠. 근데 웬만해서는 쉽게 못 찾을 겁니다. 왜냐고요? 극소수 몇 명 빼고는 유튜버나 블로거, 분석가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공부한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진짜 행운입니다. 정말 귀한 분 만난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매달려서라도 가르쳐달라고 하세요. 알려달라고 하세요. 근데 웬만하면 당연히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할 겁니다. 뭐 그 사람은 가만히 누워있다가 자기 입속으로 굴러 떨어져서 알았겠어요? 엄청나게 노력했겠죠. 이렇게 어렵게 얻은 걸 돈 한 푼 안 받고 대체 누가 알려줘요? 누가 그냥 알려줍니까? 근데 뭐야, 뭐 얘기하다 보니까 나잖아. 여러분들은 벌써 이런 사람 한 명 찾았네요.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딱 전해요. 여기 있었네요. 구독만 하시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나머지 내용 이어갑시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았으면 언제까지 해야 되냐?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에는 내가 매수와 매도를 하는 데 있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트레이딩 할 수 있을 때까지입니다. 즉 나만의 원칙과 기준을 통한 전략이 생길 때까지예요. 정도님 이거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지난 코드네임 정도 2-1을 다시 보고 오세요. 아무리 매출 잘 나오는 음식점이라고 해도 요식업에 경험도 없는데 그거 인수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인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기준을 조금만 낮춰드릴게요. 아주 정말 최소한으로는 누군가가 제시하는 매매 전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매매 전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신호등이 초록불이 켜지면 건너세요 하는데 빨간불일 때 건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략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그 전략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연습하는 것까지가 최종 마무리입니다. 이 연습 과정에서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통해 생긴 원칙과 기준과 전략이 좋은 잣대인지 아닌지의 여부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걸 백지 상태에서 혼자서 공부하고 알아내는 그거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한글 배울 때처럼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어여 옆에 붙어서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배우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또 어렵지만은 않아요. 딱 2달에서 3달 정도 걸립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금 더 걸리면 여기서 1-2달 정도? 그 정도 추가되는 거예요. 물론 그냥 앉아서 배우는 데만 그치지 않고 합당한 노력을 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이 커리큘럼, 로드맵 소개하는 영상에서 제가 진심을 담았다고, 진심을 꾹꾹 눌러 담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구독자들이 저나 다른 유튜버들, 다른 분석가들 관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해서 고기 잡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것만 집중해서 며칠 밤낮을 고민하고 머리 싸매고 해서 만든 게 이거예요. 빨리 이것들 진도 다 나가고 이때가 왔으면 좋겠네요. 이때가. 정리하겠습니다. 코드네임 정도 2번째 원칙은 남한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야 된다 라는 걸 2-1에서 설명드렸고, 오늘 2-2에서는 해결책으로서 공부하라라고 제시를 해드렸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헤매지 않고 최대한 빨리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